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엔 더 간절하게, 더 깊게. 옷이 벗겨지고 서로의 체온이 섞이고 그렇게 우리는 금기를 넘었다. 이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틀간 제주도 세미나 참석해도 될까? 그 말을 꺼내는데 사흘이 걸렸다.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 다녀와. 큰애가 대학생이고 작은애도 고3인데 뭐. 고마운 말이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조심해 한마디, 오랜만에 쉬고 와 한마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52세, 중소기업 인사팀장, 대학생 딸과 고3 아들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 결혼 25년 차. 불행하진 않다. 그저 평범하게, 조금은 건조하게 흘러가는 일상. 시니어 리더십 포럼 초청장을 받았을 때 설렜던 건 포럼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어쩌면 서울이 아닌 다른 공간, 엄마도 아내도 아닌 내 이름으로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민서 씨? 한민서 팀장님 맞으시죠? 돌아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강태민. 30년 전 같은 대학 광고홍보학과 선후배. 당시 나는 2학년이었고 그는 4학년 선배였다. 학과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고 재능 있던 사람. 졸업 후 광고계에서 잘 나간다는 소문만 들었다. 태민 선배님? 여기 왜? 저도 포럼 연사로 왔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는 잘 맞춤된 네이비 재킷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멋진 사람이었다. 백발이 섞인 머리, 눈가의 주름이 오히려 성숙한 매력으로 느껴졌다. 호텔 같은 방향이면 제 차로 모셔드릴까요? 렌트했거든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같은 행사 참석자니까. 그저 오랜 선후배일 뿐이니까. 렌터카 안은 은은한 가죽 냄새와 차분한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다. 창밖으론 제주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다.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이들도 크셨겠네요. 네, 큰애가 대학생이고 작은애가 고3이에요. 선배님은? 저요? 이혼했습니다. 10년 전에. 아들 하나 있는데 군대 갔어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 세월의 무게가 묻어났다. 지금도 회사 다니세요? 그때 대기업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다녔죠. 20년 넘게. 작년에 임원 달고 나왔어요. 지금은 컨설팅 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대학 시절 이야기, 업계 변화, 인생의 굴곡들. 1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6시 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50대 이상의 임원급, 전문가들이 모여 와인을 마시며 명함을 주고받았다. 태민 선배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역시 사교적인 분이었다. 나는 구석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민서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그가 다가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섰다. 그의 존재가 낯설지 않았다. 마치 30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만찬이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2차를 가자고 했다. 서귀포 시내의 분위기 있는 바. 편안한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이야기꽃이 피었다. 민서야. 태민 선배가 편하게 말을 놓으며 나를 불렀다. 그렇게 멀리 앉지 말고 이쪽으로 와. 자리를 옮겨 그의 옆에 앉았다. 어깨가 스칠 듯 가까운 거리.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포럼 둘째 날 저녁 공식 일정이 끝나고 태민 선배가 제안했다. 저녁 드셨어요?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뒀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성산 근처의 오션뷰 레스토랑. 신선한 해산물 코스 요리와 화이트 와인. 촛불이 테이블을 은은하게 비췄다. 민서야,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뭐요?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포크를 내려놓았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내 눈빛이 30년 전이랑 달라 보여서 그때는 항상 반짝반짝했거든. 지금은 조금 지쳐 보여.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세심하게 본 게 얼마만인지.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불행하진 않아요. 평범과 행복은 다른 거잖아. 우리 나이면 더 잘 알지.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밤바람이 시원했다. 바다가 가까워서인지 소금기 섞인 공기가 폐를 채웠다. 바다 좀 보고 갈까요? 차를 세운 곳은 한적한 해변이었다.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없는 오직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곳. 차에서 내려 방파제에 앉았다. 검은 바다와 별이 가득한 하늘. 민서야. 네. 나 30년 전에 너 좋아했어. 알고 있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몰랐어요. 거짓말. 티났을 텐데. 태민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땐 왜 말 안 했어요? 넌 2학년이었고 나는 졸업반이었잖아. 군대도 가야 했고, 그러다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지. 근데 오늘 다시 만나니까 그때 그 감정이 다 돌아오더라. 50 넘어서 이런 말하는 게 우습지?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30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온기. 태민 선배, 알아. 넌 결혼했고 아이들도 있고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그가 손을 놓으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더 꽉 잡았다. 선배, 응? 저도요. 오늘 하루 종일 선배 생각만 했어요. 고백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고백. 태민은 나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서야, 지금 이러면.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그가 내 뺨을 감싸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키스는 부드러웠다. 파도 소리와 함께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그렇게 30년 전의 감정을 확인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내 방으로 올래? 태민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복도, 그리고 1805호.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엔 더 간절하게, 더 깊게. 옷이 벗겨지고 서로의 체온이 섞이고 그렇게 우리는 금기를 넘었다. 52세와 55세. 젊은 날의 격정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깊고 진한 무언가가 있었다. 침대 시트 위에 땀방울, 거친 숨소리, 그리고 말없는 포옹. 후회할 거야? 태민이 물었다. 아마도. 근데 지금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는 나를 더 꽉 안았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옆에 누운 태민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백발이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평화로웠다. 조용히 옷을 입고 방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아서 내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어젯밤의 감촉을 씻어냈다. 거울 속 나는 여전히 한민서였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하지만 어젯밤만큼은 그저 한 사람의 여자였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휴대폰이 울렸다. 태민이었다. 왜 말도 없이 갔어요? 미안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침묵. 태민 선배, 우리 이게 끝인 거 알죠? 네, 알아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진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나오지 않았다.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은 거실에서 골프 중계를 보고 있었다. 왔어? 응. 밥 먹었어? 비행기에서 먹었어. 짧은 대화. 그게 우리의 25년이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다. 익숙한 일상, 익숙한 고요.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제주의 그 밤은 꿈이었을까, 현실이었을까? 6개월이 지났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평온하다. 크게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달라졌다. 거울을 볼 때, 립스틱을 바를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내이고 엄마지만 그 안에 한민서라는 한 사람의 여자가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됐다. 가끔 휴대폰을 보면 태민의 번호가 보인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는다. 그 밤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죄책감은 있지만 후회는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하지만 거짓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50대의 일탈은 20대의 그것과 달랐다.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슬펐다. 하지만 그만큼 진실했다. 당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인생의 후반부에서 만난 그 감정을 무엇이라 부르시겠습니까?